안녕하세요, 조여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드디어 밝혀지는 라프텔의 정체입니다. 이무는 루루시아 왕국을 없앴습니다. 당시에는 없애는 장면만 나온 만큼 루루시아 왕국을 없앤 힘이 이무의 힘이다, 이무가 사용한 고대병기다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86화에서 이무가 사용한 힘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1086화 속 이무는 오로성에게 말합니다. 베가펑크가 만들었다는 마더 프레임을 쓰고 싶다. 즉, 루루시아 왕국을 없앤 힘의 정체는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마더 프레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이무가 오로성에게 마더 프레임을 쓰고 싶다고 하자 세터는 말합니다. 확실히 시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지. 그리고 나스주로와 세퍼트 주피터도 말합니다. 언젠가 그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 긴 싸움이 종언을 맞이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그 전까지 마더 프레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진짜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 힘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면 긴 싸움이 종언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해볼 건 오로성과 요크입니다. 요크는 베가펑크의 배신을 알려주는 대가로 최륜인이라는 지위를 요구했고, 오로성은 이를 처음에 받아들였지만 오로성은 다시 베가펑크 요크를 죽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요크 역시 베가펑크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후 오로성 주피터는 요크에게 다시 말합니다. 요크, 실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마더 프레임은 너도 만들 수 있는 거겠지? 이에 요크는 말합니다. 속도 참 편하다니까. 그래도 역시 그랬구나. 갖고 싶단 거지. 보내길 잘했네. 그걸 만든 융합로 파워플랜트는 이 섬에 있어.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오로성은 마더 프레임이 더 필요하며, 마더 프레임은 베가펑크가 아닌 베가펑크 요크가 보낸 거라는 겁니다. 또한 마더 프레임은 융합로, 즉 파워플랜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파워플랜트는 보통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을 말합니다. 융합로란 표현 역시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로 쓰이죠. 즉, 마더 프레임은 에너지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사부와 드래곤 이반코프의 대화입니다. 사부는 드래곤과 이반코프에게 루루시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상공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고 그 다음 순간에는 이미 생물이나 자연의 무언가로 설명이 안 돼 새까만 무언가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 이에 이반코프는 말합니다. 네가 본 구름 위에서 나라를 멸망시킨 무언가가 정부가 쓰는 병기였다고 한다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베가펑크밖에 없다고. 만약 베가펑크가 만든 게 아니라면 고대 병기라면 어때? 이미 고대부터 쭉 살아온 녀석이라면 연결돼. 이에 드래곤은 답하죠. 고대 병기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로비는 말했었지. 하지만 병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쓰지 않았지? 드래곤의 말처럼 이무가 루루시아를 없앤 무기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걸로 보아 마더 프레임은 고대 병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가설대로 마더 프레임이 동력이라면 드래곤과 이반코프가 가졌던 의문이 설명 가능합니다. 이무는 고대 병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이라는 동력을 요크가 오로성에게 보냈고, 이무가 고대 병기를 마더 프레임을 통해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마더 프레임은 고대 무기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오로성의 행동들이 설명 가능합니다. 요크는 오로성에게 베가펑크가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밀고 하였습니다. 이에 CP5가 이를 확인했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죠. 그런데 오로성은 누군가의 회담 후 베가펑크의 배신이 명백해졌다고 했습니다. 즉, 요크가 베가펑크가 만든 마더 프레임, 다시 말해 고대 왕국의 동력을 오로성에게 보냈고, 오로성과 이무가 마더 프레임이 고대 왕국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며 베가펑크의 배신을 명백히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현재 포세이돈은 시라오시, 플루토는 와누쿤이 있는 만큼 이무가 가지고 있는 고대 병기는 우라노스인 걸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루시아 왕국의 현 상황입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1060화에서 이무는 우라노스로 루루시아 왕국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1089화에서 파괴된 루루시아 왕국이 공개되는데, 루루시아 왕국의 육지는 흔적도 없으며 거대한 구멍에 바다의 폭포가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은 루루시아 왕국을 보며 생각난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바로 거대한 구멍에 바다의 폭포가 있는 애니에스 로비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 루루시아 왕국의 상황과 애니에스 로비의 구멍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애니에스 로비의 구멍 역시 우라노스로 인해 만들어졌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왜 세계 정부는 하필이며 우라노스로 인해 파괴된 곳 위에 애니에스 로비를 만들었을까입니다. 그런데 애니에스 로비는 해군 본부 임펠다운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곳을 침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세계 정부 관계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애니에스 로비 아래에 우라노스로 인해 파괴된 흔적이 있다는 점, 고대 왕국과 세계 정부가 싸운 뒤 애니에스 로비가 만들어졌다는 점, 세계 정부가 애니에스 로비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경비가 삼엄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혹시 애니에스 로비가 있던 곳은 고대 왕국이 있던 위치가 아니었을까요? 더 나아가 저는 그곳에 라프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영상을 통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로저는 죽기 전 말했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일본어에서 그곳을 의미하는 소쿠는 바닥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즉 로저가 한 말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맨 아래에 두고 왔다 라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애니에스 로비를 보시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 위에 있습니다. 즉 맨 아래에 라프텔이 있으며 원피스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를 D와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였는데 애니에스 로비에 D를 붙이면 디나이스 로비가 됩니다. 디나이스 로비의 뜻은 로비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는 세계 정부에서 애니에스 로비를 모두게 막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노랜드와 로즈의 상반된 평행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처형 당시 노랜드는 울었고 처형 당시 로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랜드가 찾았던 황금량은 위로 올라갔고 로저가 찾았던 원피스는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고대 왕국이 우라노스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 아래에 라프텔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떡밥은 검은 소매 적단의 어둠 티치와 밀짚모제 적단의 빛 키자루의 대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키자루의 배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에그에 대해서 키자루는 세턴을 제대로 배신하고 밀짚모자 일당을 도울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의 행적입니다. 현재 루피에게 고기를 준 자는 키자루로 추정됩니다. 키자루가 뜬금없이 자세가 바뀌었다는 점, 루피가 먹고 있던 음식 중 키자루가 등장 시 먹었던 라면이 있다는 점, 세턴이 해군에게 루피를 체포하라고 할 때 키자루의 반응이 수상했다는 점으로 보아 루피에게 고기를 준 건 키자루가 맞는 걸로 보이죠. 물론 이는 키자루가 몰래 배신을 한 것인 만큼 키자루가 밀짚모자 일당의 편이 되어 싸운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키자루는 루피에게 밥을 준 후 쿠마의 죽음을 능욕시킨 세턴의 진실을 모두 알았습니다. 쿠마의 친구라면 어떤 누구라도 분노할 상황이죠. 다시 말해 쿠마의 친구 키자루는 대놓고 세턴을 배신할 확률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즉 키자루는 쿠마를 위해서라도 루피 일행을 도와 세턴과 싸울 거라는 거죠. 현재 세턴은 고기를 먹고 있는 루피를 해군에게 해루석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는데 현재 밀짚모자 일당들이 모두 세턴에 의해 못 움직이는 만큼 이를 키자루가 막을지도 모릅니다. 즉 본격적으로 키자루와 밀짚모자의 적단은 힘을 합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 수염 해적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은 수염 해적단은 에그헤드 근처에 다가오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은 에그헤드 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검은 수염 해적단이 에그헤드에 도착한 건 하루 전이라는 겁니다. 1078화 속 센토마로의 이야기를 들은 에그헤드 연구원들은 에그헤드를 떠나고 루피 일행은 요코의 명령을 받는 세라핀과 대결을 펼칩니다. 이 상황들을 보여준 후 오다스는 나레이션을 통해 말합니다. 이게 유명한 에그헤드 사건 전날의 일부 자초지종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오다스는 나레이션을 통해 또 말합니다. 이 다음날에 맞이하는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 즉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은 연구원들이 떠나고 루피 일행이 세라핀과 싸우던 상황 다음날에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헤드 상황을 세턴에게 보고하는 도베르만 중장입니다. 도베르만 중장은 연구층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말합니다.
어제부터 하루가 지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이에 세터는 말하죠. 원래 있던 에그헤드의 연구원 종업원들은 어디로 갔지? 이에 도베르만은 답합니다. 어제 전부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70플러스 오다쌤이 에그헤드 사건의 전날의 설명할 당시 상황은 연구원들이 떠나고 밀짚모제 적단이 세라핀과 싸우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089화 도베르만은 연구원들이 어제의 배에서 탈출했다고 하죠. 즉 지금 현재는 에그헤드 사건이 일어나는 당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수의 적단이 에그헤드에 도착한 건 연구원들이 탈출해 당시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겁니다. 즉 현재 검수의 적단이 에그헤드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에그헤드 내에서 검수의 적단과 밀짚모제 적단은 부딪힐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주목한 건 티치와 키자루입니다. 아시다시피 티치의 능력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능력은 빛이죠. 분명한 건 어둠을 상징하는 티치와 빛을 상징하는 키자루의 대결은 충분히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떡밥입니다. 즉 에그헤드에서 밀짚모제 적단과 일시적인 동맹을 맺을 키자루와 에그헤드에 잠입한 검수의 적단의 티치의 대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에그헤드에는 티치는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키자루가 이번에 배신을 한다면 선 이후에 잠시 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에그헤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티치와 키자루는 부딪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